오늘 장마감 브리핑입니다. 금요일 장 진짜 강하게 끝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31만 7,500원에서 마감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30만 원을 지키느냐가 문제였는데요. 오늘은 30만 원을 다시 넘은 정도가 아니라 31만 원대 중후반까지 올라오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금요일장이 끝나고 토요일로 넘어가는 시간이고요. 오늘 장마감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월요일장에서 어떤 가격대와 어떤 매수 타이밍을 봐야 하는지 급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삼성주주 여러분, 오늘 장 보면서 오랜만에 수통이 좀 트이셨을 겁니다. 며칠 전만 해도 분위기 정말 살벌했잖아요. 삼성전자가 30만 원을 위협받고요. SK하이닉스도 같이 흔들리고요. 코스피까지 크게 밀리니까 시장 전체가 얼어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다들 같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거 진짜 끝난 건가? 30만 원 깨지면 더 빠지는 거 아닌가? 외국인이 계속 팔면 답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오늘 장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삼성전자가 31만 7,500원까지 올라오면서 종가를 잘 만들어줬고요. 하이닉스도 같이 움직였고요. 반도체 장비주와 소부장 쪽까지 다시 시장의 시선이 돌아왔습니다. 이건 그냥 하루 반등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주가 흐름에서 진짜 봐야 할 건 종가입니다. 장중에 강하게 오르는 건 좋습니다. 근데 장중 상승분을 오후에 다 토해내면 아직 매물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삼성전자가 31만 원대 중후반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37만 7천 원 고점 이후 조정이 깊게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거 진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하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종가가 31만 7,500원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은 분명한 신호를 줬습니다. 삼성전자가 30만 원 아래에서 버려진 게 아니라 다시 받아보려는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오늘 장이 이렇게 강했냐면요. 시작은 미국 장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며칠 전 시장을 가장 세게 흔든 것도 반도체였는데 이번에는 가장 먼저 살아난 것도 반도체였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가 크게 튀었고요. 마이크론, 엔비디아, 인텔 같은 종목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흐름이 오늘 한국장에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제 한국 안에서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미국 반도체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고요. 미국 반도체가 살아나면 바로 반응합니다. 오늘 장은 딱 그 흐름이었습니다. 미국 반도체가 먼저 살아났고 한국 반도체가 그걸 받아낸 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미국장 반등만 보고 끝낼 장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자체 이슈가 붙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구글 AI 칩 이슈입니다. 구글이 차세대 AI 칩 일부 생산을 삼성전자와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건 그냥 삼성전자 호재 하나 떴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단순히 메모리만 파는 회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AI 반도체 공급망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AI 칩 안에는 연산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옆에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빠르게 연결해주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삼성전자가 이 나노 공정으로 맡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동안 시장은 삼성전자를 보면서 계속 의심했습니다. HBM은 하이닉스가 앞선 거 아니냐? 파운드리는 TSMC가 앞선 거 아니냐? 삼성전자는 종합기업이라 반응이 느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구글 AI 칩 이슈는 이 시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만 하는 게 아니라 AI 칩 안에서 파운드리와 메모리 연결부까지 역할을 가져갈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삼성전자는 그냥 메모리 사이클만 타는 회사가 아닙니다. AI 칩 공급망 안에서 파운드리, 패키징, HBM, D램까지 같이 연결되는 종합 AI 기술주로 다시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 이슈도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이 젠슨 황과 차세대 HBM, HBM4E, HBM5, 그리고 파운드리 협력까지 이야기했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시장에서는 계속 삼성전자가 HBM에서 뒤처졌다는 이야기만 많이 했습니다. 하이닉스가 먼저 갔고요. 삼성전자는 따라가는 쪽으로 봤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HBM4E, HBM5, 파운드리,
패키징을 같이 들고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HBM 하나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AI 반도체 전체 구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 AI 칩 이슈와 엔비디아 협력 이슈가 같이 붙으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차이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그 자체입니다. 특히 메모리, HBM, 엔비디아 납품 기대가 주가에 바로 꽂힙니다. HBM 좋다, 메모리 가격 좋다, AI 서버 수요 좋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바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빠르고요. 반대로 반도체 심리가 흔들릴 때도 더 예민합니다. 순수 반도체 대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스마트폰도 있고요. 가전도 있고요. TV도 있고요.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파운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삼성전자를 볼 때는 하이닉스처럼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HBM은 진짜 따라잡을 수 있나? 파운드리는 회복되나? 모바일과 가전은 괜찮나? 디램 가격 상승이 전체 실적에 얼마나 들어오나? 종합기업이라 더 높은 값을 줘야 하나? 아니면 복잡해서 할인해야 하나? 이 질문이 같이 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게 삼성전자의 기회입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AI 메모리 대장주로 가격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시장이 덜 준 점수가 있습니다. 의심이 남아있다는 뜻이고요. 이 의심이 풀리는 순간 재평가는 생각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구글 AI 칩, 엔비디아 협력, HBM4E와 HBM5, 파운드리와 패키징 이런 키워드들이 같이 붙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는 더 이상 느린 반도체주가 아닙니다. 하이닉스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마이크론도 빼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급반등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메모리 대표주입니다. 마이크론이 살아난다는 건 단순히 미국 종목 하나가 오른 게 아닙니다. 시장이 메모리 사이클을 다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가 오르면 AI 반도체 심리가 살아나는 거고요. 마이크론이 오르면 메모리 가격과 디램 실적 기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둘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전전에는 엔비디아만 볼 게 아니라 마이크론도 꼭 봐야 합니다. 디램 가격도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시장에서 HBM만 너무 많이 보는데요. 삼성전자의 이익을 크게 바꾸려면 HBM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디램과 낸드 가격까지 같이 살아야 합니다. HBM은 프리미엄 메뉴입니다. 비싸고 수익성 좋고 AI 서버에 꼭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근데 식당이 프리미엄 메뉴 하나만 잘 팔아서 돈을 크게 버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 손님이 많아지고요. 기본 메뉴 가격도 같이 올라가야 진짜 돈을 많이 법니다. 삼성전자도 똑같습니다. HBM이 좋아지고 디램 가격이 오르고 낸드까지 버티면 실적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단순 반등이 아니라 이익 재평가로 갑니다. 여기서 월가 목표가 이야기도 연결됩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85만 원 이야기가 나온 것도 그냥 뜬금없는 숫자로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게 내일 바로 간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왜 그런 숫자가 나오느냐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살아나고 있고요. AI 서버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HBM과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같이 연결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이익 체력과 시장 점수가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가는 결국 이익과 점수를 따라갑니다. 중간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 회사는 결국 가격표가 다시 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한 장마감은 단순한 반등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가 먼저 살아났고요. 마이크론이 메모리 사이클 기대를 다시 살렸고요. 구글 AI 칩 이슈가 삼성전자 자체 호재로 붙었고요. 엔비디아와의 차세대 HBM, 파운드리 협력 기대도 붙었습니다. 여기에 월가 목표가 85만 원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오늘 반도체 올랐다로 끝낼 게 아닙니다. 이건 삼성전자에 대한 시선이 다시 바뀌는 초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흥분하면 안 됩니다. 오늘 강하게 올랐으니까 월요일도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보면 위험합니다. 주식은 오늘 장막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말 동안 미국 시장을 봐야 하고요. 월가 분위기를 봐야 하고요. 정치 뉴스도 봐야 하고요. 세계 뉴스도 봐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중동 리스크, 유가, 미국 금리, AI, 반도체 투자, 외국인 수급이 다 같이 얽혀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장은 오늘 상승보다 주말 동안 어떤 뉴스가 쌓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주말 동안 제일 먼저 봐야 할 건 미국 반도체입니다. 오늘 한국장이 강하게 오른 이유는 미국 반도체가 먼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월요일도 똑같습니다. 주말 직전 미국장에서 반도체가 계속 버티느냐, 엔비디아가 밀리지 않느냐, 마이크론이 버티느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분을 지키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미국 반도체가 주말 직전까지 버텨주면 월요일 한국장은 출발부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반도체가 다시 크게 밀리면 오늘 오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월요일 초반에는 차익 실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정치 뉴스도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하나에 시장이 크게 흔들렸고 다시 반등도 나왔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왜 주식에 중요하냐? 유가 때문입니다. 중동이 다시 불안해지면 유가가 튈 수 있고요. 유가가 튀면 물가 부담이 다시 커집니다.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주와 반도체가 다시 부담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뉴스, 호르무즈 해협 뉴스, 유가 뉴스는 그냥 국제 뉴스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월요일 시초가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뉴스입니다. 국내 뉴스도 봐야 합니다. 반도체 지원 정책, 자본시장 활성화, 주주 환원 기대, 밸류업 같은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지금 한국 증시는 단순히 반도체만으로 움직이는 장이 아닙니다. AI 투자 기대도 있고요. 정책 기대도 있고요. 외국인 자금 흐름도 붙어 있습니다. 주식은 회사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책과 돈의 방향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 정부 발언, 국회 이슈, 반도체 지원책, 세제나 금융시장 관련 뉴스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럼 월요일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 저는 월요일을 욕심내는 날이 아니라 확인하는 날로 봅니다. 오늘 상승이 진짜였는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미국 반도체가 주말 직전까지 버텼는지, 중동 뉴스가 다시 나빠지지 않았는지, 월요일 시작부터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상승분을 바로 토해내지 않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월요일은 방향을 맞히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 상승의 성격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월요일에 더 갈 수 있는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월요일은 30만 원만 볼 게 아닙니다. 오늘 종가가 31만 7,5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월요일에 진짜 봐야 할 자리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월요일에 32만 원을 다시 회복하고 그 위에서 버티면 시장은 오늘 상승을 단순 반등이 아니라 추세 회복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첫 30분 안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요. SK 하이닉스가 같이 버티고요. 반도체 장비주, 소부장, 패키징 쪽으로 돈이 퍼지면 월요일 오후장까지 분위기가 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그림도 있습니다. 월요일 시초부터 너무 높게 뜨는 경우입니다. 위로 확 떠버리면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따라붙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들어온 단기 자금들이 월요일 갭상승을 보고 바로 차익 실현할 수 있거든요. 시초에 높게 뜨고 바로 밀리면 아직 위에 매물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무리해서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첫 30분, 길게는 오전장까지 기다리면서 어디서 봤는지 봐야 합니다. 진짜 강한 장은 시초에 뜨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눌려도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나리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월요일에 무조건 올라야만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월요일에 하락세가 조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에 워낙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월요일 시초나 오전장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건 이상한 흐름이 아닙니다. 문제는 빠지느냐가 아니라 빠질 때 어디서 받느냐입니다. 월요일에 바로 32만 원을 못 넘고 살짝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31만 원대 초중반에서 다시 받아주느냐입니다. 월요일에 살짝 밀리더라도 31만 원대 초중반에서 다시 받아주고요. 30만 원대 후반까지 밀렸을 때 외국인이 완전히 빠지지 않고요. 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주가 같이 버텨준다면 그 하락은 겁먹을 하락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다음 반등을 위한 매물 소화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이 나오면 화요일, 수요일이 더 중요해진다고 봅니다. 월요일에 한번 눌러주고 그 눌림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다시 받아주면요. 화요일이나 수요일에는 다시 반등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급등 이후 월요일에 바로 더 가는 것보다 한번 눌림을 주고 다시 올라가는 게 차트상으로는 더 건강한 흐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조금 빠진다고 바로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월요일 하락이 추세 붕괴인지 아니면 금요일 상승 이후 자연스러운 숨고르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다시 팔아버리고 30만 원을 힘없이 깨고 하이닉스와 장비주까지 같이 무너지면 그건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눌림은 나오는데 받는 돈이 살아있고 반도체 전체 흐름이 버티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때는 화요일, 수요일 반등을 준비해야 하는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 수급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들어온 걸로는 부족합니다. 이틀도 아직 애매합니다. 근데 3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그냥 단기 반등 먹고 빠지는 돈이 아니라 마음 먹고 다시 들어오는 자금일 가능성이 큽니다. 월요일은 이 흐름의 두 번째 혹은 다음 확인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외국인이 들어왔고 월요일에도 이어서 들어온다. 그럼 시장은 훨씬 편하게 봅니다. 반대로 금요일에 들어왔다가 월요일 바로 팔면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월요일 장이 열리고 나면 흐름이 정말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시초에 바로 떠버릴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밀리는 척 하다가 다시 받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갭상승으로 시작했다가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 보고 판단하려면 미리 기준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어느 가격대는 기다려야 하는지, 어느 구간부터 관심을 높여볼 수 있는지, 어떤 수급이 들어오면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림센터를 통해 메시지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삼성전자 올랐다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32만 원을 바로 회복하고 버티는지, 31만 원대 초중반에서 눌림이 나왔을 때 다시 받아주는지, 30만 원대 후반까지 밀렸을 때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는지, 금요일 상승분을 지키는지,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는지, 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주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이런 걸 장 흐름에 맞춰서 빠르게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월요일장에서는 특히 첫 30분이 중요합니다. 시초에 강하게 출발했는데 바로 밀리는지, 살짝 눌렸다가 다시 받는지, 삼성전자가 금요일 상승분을 지키는지, 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주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이 흐름에 따라 매수 타이밍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그냥 분위기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31만 원대에서 받는지, 32만 원을 회복하는지,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는지 같이 보자는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신청 페이지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같이 받아보실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뒀습니다. 시장 대응 기준표, 외국인 기관 수급 체크표,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매매 전 체크리스트, 주도주 흐름 정리, 삼성전자 이후 돈이 번질 수 있는 관련주 정리, 반도체 장비와 소부장 후보군,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쪽 흐름, 전력 인프라와 저평가 대형주 후보군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삼성전자만 계속 쳐다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움직인 뒤에 돈이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까지 같이 보실 수 있게 만든 자료입니다. 이걸 받아두시면 월요일장에서 적어도 기준 없이 흔들리는 건 줄일 수 있습니다. 금요일 상승을 보고 바로 따라갈지, 월요일 눌림을 기다릴지, 어느 가격대부터 관심을 높일지,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을 때 분할로 접근할지, 아니면 삼성전자 다음으로 돈이 번질 섹터를 먼저 준비할지, 이걸 미리 정리해 둘 수 있는 겁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전략 노트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란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자료 안내와 함께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도 같이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월요일자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에 이미 강하게 오른 상태라서 월요일에는 시초부터 흔들림이 클 수 있습니다. 어느 구간에서는 기다리고, 어느 가격대부터 관심을 높이고, 어떤 수급이 들어오면 매수 타이밍으로 볼지,
이걸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월요일 아침에 또 감정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받아두시고 알림센터에서 월요일 매수 타이밍과 관심 가격대 같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단 낮으신 분들은 오늘 상승에 너무 흥분하실 필요 없습니다. 며칠 전 하락에도 너무 겁먹을 필요 없었고요. 오늘의 상승에도 너무 들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큰 흐름이 살아있느냐입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살아있고 D램 가격이 살아있고 미국 반도체가 다시 반응하고 외국인이 돌아오는지 이걸 보시면 됩니다. 평단 낮은 분들의 장점은 시간입니다. 하루하루 흔들림에 휘둘리기보다 월요일 수급과 종가를 보시면 됩니다. 고점 부근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월요일이 더 어렵습니다. 더 오르면 팔기 아깝고요. 밀리면 다시 불안합니다. 이럴 때 제일 위험한 건 감정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상승 보고 무리하게 더 사는 것도 위험하고요. 월요일 시초에 조금 밀린다고 겁먹고 던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지금은 내 평단보다 내 비중을 먼저 봐야 합니다. 비중이 너무 크면 좋은 종목도 매일 고문이 됩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크기인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도 월요일 시초에 급하게 따라붙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상승이 강했기 때문에 월요일에 갭이 뜰 수 있습니다. 그럼 놓친 것 같죠? 근데 이런 장일수록 바로 따라가면 흔들릴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좋은 종목도 들어가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월요일에는 시초가보다 첫 30분을 보세요. 첫 30분보다 오전장 수급을 보세요. 오전장보다 종가를 보세요. 월요일 종가까지 버티면 그때는 진짜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금요일 강한 장마감은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월요일은 그 시작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위로 뜬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아래로 눌린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눌릴 때 누가 받느냐입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하이닉스가 버티는지, 반도체 생태계가 같이 움직이는지, 구글 AI 칩 이슈가 시장에서 다시 살아나는지, 월요일은 이걸 보는 날입니다. 월요일에 하락세가 조금 나온다고 해도 그 하락이 금요일 상승분을 소화하는 흐름으로 끝나면 화요일, 수요일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월요일에 눌림이 나오고 그 눌림에서 받는 돈이 확인되면요. 화요일이나 수요일에는 다시 반등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올라가도 중요하고 눌려도 중요합니다. 상승이면 추세 확인이고요. 눌림이면 화요일, 수요일 반등을 준비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잠깐 하락한다고 해서 꺾일 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 강하게 올랐다고 모든 게 끝난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폭락 뒤 반등이 나왔고 그 반등이 진짜 추세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금요일 장마감은 좋은 신호였습니다. 이제 주말 미국장과 월요일 첫 30분이 답을 줄 겁니다. 주말 동안 미국 시장과 뉴스 흐름 잘 보시고요. 월요일장에서는 32만원 회복 여부, 31만원대 눌림 방어, 외국인 수급, 그리고 마지막 종가를 꼭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월요일장 열리면 삼성전자가 금요일 상승분을 지키는지,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는지 바로 이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